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요새 말이 많더라고요. 인수위에서는 뭐 폐지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여당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임대차 3법이 안 좋다, 그리고 부작용이 크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니까 적지 않은 오해도 있고 아마 좀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저는 임대차 3법이 나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절로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세 시장에 전세 가격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월세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기존의 전세입자는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 서울의 갱신권 사용률이 8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세세한 거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지켜주는 법인데 그게 없어지면 집을 가진 너 같은 사람이 좋은 거니까 폐지해라. 임대차 3법을 욕하는 거 아니냐. 네가 욕하는 거 들으니까 더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임대차 3법은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얼음공장이란 유튜버가 봤을 때 나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임대차 3법 통과됐을 때 제 강의 시간에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이젠 얘기도 되겠죠. 이제 1년이 넘었으니 2년 다 됐잖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 경기도권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있는 아파트 찾아서 가능하시면 그냥 무조건 사라고 했어요. 원하는 만큼.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시장을 잘 꿰뚫어 본 선택이 됐고, 여기서 얘기하긴 다 어렵지만 어쨌건 저는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폭등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그게 매매가를 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정말 분석이 전혀 조금도 어렵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까지 막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만약에 돈이란 요소만 놓고 보고 나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임대차 3법을 그대로 두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임대차 3법을 그냥 두면 안 좋고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2 플러스 2 플러스 2나 4 플러스 4? 요 정도 원해요, 저는. 한 2 플러스 2 플러스 2도 괜찮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4 플러스 4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임대차 시장은 거의 뭐 아예 케이오스가 될 겁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될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 너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저 진심이에요. 전 그렇게 법을 바꾼다 그래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버고 부동산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여러분한테 분석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임대차 3법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선택권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선택권을 뺏어가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한국이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인 건 다들 알잖아요. 북한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은 가끔 세계적으로 굴릴 때 대출 이자를 더 내거나 대출이 안 나와요. 수출 수입할 때도 의심하는 국가가 많고, 아무래도 마이너스 효과가 굉장히 큰 국가예요. 왜냐면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ICBM 이런 거 한번 터지면 한국 기업들은 안 보이는 손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해고가 안 돼요, 한국이. 해고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솔직히 스타일 좀 정직하시고 재밌잖아요, 저랑 같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회사에 정말 이득을 안겨다 주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벌 자신 있어요. 회사에 정말 기여하고 있고 매출에 정말 기여하고 있고 사장님이 봐도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월급 루팡이라고 자랑하는 젊은이들도 있던데 이런 정서에서 뭐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 만약에 능력제가 다 자를 수 있으면 지금만큼 인기 있을 것 같으세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공무원들 철밥통 아니고 연금 안 나오고 능력제로 평가하면은 지금 같은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학교 선생님은요?
저랑 내기해도 좋다니까요. 전 자신 있어요, 진짜로. 자신 있으세요? 해고가 안 되는 걸 사랑하시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면은 거의 죽일 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취급을 하시잖아요. 해고가 안 된다고요. 해고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고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걱정하죠. 요새 젊은이들 취업 안 되고 정규직 자리 없고 기업이 안 뽑고 그리고 가서 배달하다 죽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해고를 못 시키는 문화를 주장하고 주 52시간을 주장하고 기업들이 활동하는 걸 자꾸 제약을 하니까 새로 못 뽑는 거 아니에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어떤 연예인 아주머니가 부동산 다큐멘터리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반포주공 사는데 내 자녀가 반포주공 자기가 살 때가 15억인가 그런데 지금 35억이다. 내 자녀도 여기 집을 사게 해주고 싶은데 내 자녀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이게 못 살 것 같다. 요새 젊은 애들이 집을 마련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걱정이다.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세요. 아주머니가 그 35억짜리 집을요 15억에 파시면 되잖아요.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자기 손에 움켜진 건 놓지 않으면서 새로운 사람 걱정하는 척 좀 하지 마시고요. 해고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고용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 가격을 낮춰서 팔 맘이 없으면 이건 내려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겠어요? 임대차 3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기존의 임차인이 안 나가죠. 그럼 새로운 사람은 못 들어와요. 이걸 왜 모르세요? 새로운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가 손해를 받는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사람이나 이사 가는 사람이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난지 아세요? 갱신권 쓰려고 이사를 미뤄요. 그러니까 멀리 지금 직장이 멀어졌는데 2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옮겨가셔야 되겠죠. 주거 이전의 자유나 주거 이전의 선택, 새로운 사람들의 주거 형태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이걸 아셔야죠. 물론 갱신권을 쓰신 일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올해까지예요. 2년 지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알 거예요. 지금에서야 일부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임대차 3법이 좋다고 하시겠지만 2년 더 지나 보면은 짧은 안목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들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집주인들이 뭐가 중요하신데요? 평소에 남이 돈을 벌던 망하던 부도가 나던 다리에서 뛰어내리던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들도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안 올라갔겠어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임차인의 권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임대인들이 불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임대인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안 좋아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율하려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은 좋은 법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임대차 3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을 제가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차 3법을 여러분 신규 아파트 공급을 폭탄급으로 하면서 통과를 시키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전세에 대해서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임대인들 말고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임대인들이 불행해지니까 새로운 아파트, 임대인들과 별 상관이 없는 영역을 건드리면서 전세에 대한 공급을 폭발적으로 함께 해주면서 법을 강조시키면은 정말 혜택이 많아요. 임대인들은 겁에 질릴 거예요. 근데 공급을 있는 대로 줄여놓고 이걸 통과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왜 폐지하자고 하냐고요? 올해랑 내년에 공급이 없잖아요. 올해랑 내년에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쪽이 아니라 선택이 제한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3법을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누구한테 안 좋다, 나한테 안 좋다가 아니라 저는 뭐든지 간에 선택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여러분 시작이 있으려면 끝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그만둬야 새로 구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면 많이 새로 뽑는 거고 기업도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면은 많이 새로 뽑는 거잖아요. 임차인들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새로운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임차인들이 과연 많이 고를 수 있을까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올라가 있는 전세가에?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려는데 구할 수 있는 집이 적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간 거예요. 집주인들이 나 오늘부터 우리 월세 올릴 거야. 나 오늘부터 우리 전세 올릴 거야. 이렇게 첫날 떠들어봤자 못 올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옛날에 왜 안 올렸습니까? 월세랑 전세가 과거에 못 올라간 시절들이 많죠. 집주인들이 그때 올리기 싫었을까요? 못 올린 거잖아요. 집주인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월급을 올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올리고 싶어 할 거고 여러분들 가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올리고 싶을 거고 임대인들도 월세나 전세를 올릴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올릴 거예요. 시장이란 게 그래요. 사람의 영역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차가운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수급이 많냐 틀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을 없애야 그나마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선택권이 조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이 시장에 적용되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새로운 인수위나 기존 여당이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